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정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저희 이제 진료실 많이 진료를 보다 보면은 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통증으로 많이 진료를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특히 수술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척추관의 협착증, 즉 어느 부분에 협착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척추관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의 이제 척추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뒤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척추뼈 뒤에는 이제 각 뼈마다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연결한 통로로 대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내려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각 신경에서 각 마디마다 양쪽으로 한 갈래씩 가지를 분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모습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았을 때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제 앞쪽으로는 디스크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뒤로 그 말씀드렸던 동그란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쭉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를 내고, 그 뒤에도 척추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과 양쪽으로 하나씩 갈라져 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조그만 통로, 이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척추관의 어느 부위라도,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좁아지고, 그리고 그 좁아진 것을 통해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라본 단면에서처럼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신경이 지나가다가 이 부위에서 앞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눌려서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디스크가 누른다든지, 뒤에서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때로는 인대가 뼈로 변하는 질병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인대가 신경을 누른다든지, 그리고 어떤 관절염 같은 것 때문에 뼈가 더 자라서 이제 뼈가 더 생기는 골극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뼈 또는 디스크, 인대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MRI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세로로 이제 길게 뻗은 공간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되겠고요. 이제 신경은 여기 보이는 이제 좀 더 짙은 음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제 넓은 공간에 따라 쭉 내려오다가 이 부위에서 보면은 이제 앞뒤에서 까맣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신경 가는 길 자체가 좁아지게 되고, 따라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면으로 잘라서 본 그림인데, 단면에서도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 신경을 압박을 주어서 신경이 원래는 이제 동그란 모양이어야 하지만 이제 그 현재 사진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지만 가장 흔하게는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쳐서 찌릿하게 표현하는 방사통을 들 수가 있겠고요. 허리 통증은 정말 이제 아래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더 흔하게는 골반부,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엉치 부위라고 하는 그 골반 위쪽에 튀어나온 뼈 쪽에, 그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다리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관에서 양쪽 다리로 가는 가지가 눌린 경우에 특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리로 찌릿한 느낌이 쭉 뻗쳐서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종아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이제 지속된다, 이런 것을 주소로 많이 내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압박을 받는 질병이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힘이 떨어지는 증상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혹가다 보행이 힘들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쉬고 많이 못 걷고 이제 옆에 그림처럼 허리를 이제 붙잡고 쉬신다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잡고 허리를 쉰다든지 이제 이렇게 좀 쉬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신 분들은 100m도 한 번에 못 걸으시고 뭐 2분, 3분마다 쉬었다 걸으셔야 하는 이제 그런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자체는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외상으로 다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어떤 선천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주로 노화에 의해서 이제 관절이 어떤 변형이 생겨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증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뭐 6개월 전부터 또는 1년 전부터 통증이 발생했다가 이제는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시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도 이제 어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것처럼 이제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그림처럼 척추의 정렬 자체가 똑바르지 못하고 어느 한 부위에서 앞으로 또는 반대로 뒤로 밀려서 위치하게 되는 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척추 정렬의 이상으로 인해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되어서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을 때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약물 또는 물리치료 또는 어떤 휴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서는 이제 이런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한 이제 증상의 호전을 보여서 이제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어떤 분들에서는 그 눌린 정도가 심해서 단순히 먹는 약으로는 해결이 좀 부족하실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신경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주사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주사치료 같은 경우를 뭐 2번 내지 3번 내지 받아볼 수 있지만 이제 이걸로도 너무 해결이 안 되는 통증 또는 주사를 맞아봤으나 뭐 1달 내지 2달을 못 채우고 다시 통증이 발생해서 생활이 힘들다 이런 경우는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술이나 아니면 주사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 또는 더 악화돼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이제 척추관에 협착이 발생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환자분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그 척추관 협착증 자체를 해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사나 시술 같은 방법은 척추관이 눌려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어떤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자극을 받은 상태를 해결해주고 통증을 조절해주는 정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자체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이나 주사 같은 어떤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조절이 가능한 점에서 굳이 수술을 내가 무조건 수술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좀 틀린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퇴행성 변화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다 보니까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급하게 응급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해도 전혀 환자분들께는 어떤 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마음을 차분히 드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물론 있지만 이럴 때는 수술의 효과가 수술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아니면 그 불편감보다 훨씬 크다라는 라고 판단이 될 때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첫 번째 적힌 것처럼 하지 마비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어떤 이런 중요한 신경 장애가 있을 때는 제가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권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아닐 때가 많고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저희가 환자분들께 지금 어느 정도로 생활이 불편하신지, 걷는 것은 어느 정도로 불편하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주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MRI를 찍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한 정도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MRI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MRI는 어떤 환자분의 어떤 상태 중에서도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위에서도 어떤 원인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디스크가 문제인지 뭐 인대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환자분들 수술을 할까 말까 저희가 결정할 때는 어떤 MRI의 상태보다는 이런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수술법이지만 이제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그 병변, 인대가 됐든 뼈가 됐든 뭐 디스크가 됐든 이런 문제가 되는 부위를 그것만 딱 해결을 해주고 그것만 제거를 해주는 감압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수술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뼈를 이제 일부 제거하고 들어가서 눌리고 또 인대를 이렇게 제거해 주면서 신경이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여기서 뼈를 일부 제거하는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유합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이 있겠는데 이거는 아예 이 마디 자체를 없애주고 하나의 뼈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사못을 삽입해서 아예 이 두 개 사이에 이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 자체를 없애주고 하나의 뼈로 고정을 시켜줘서 이제 뼈를 굳혀주는 이런 유합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감압술이나 유합술이 이제 긴 절개를 통해서 환자의 몸을 상당히 이제 오픈을 해서 진행을 했던 수술법이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이제 감압술 또는 유합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되겠고 이제 간단하게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환자분의 이제 척추관에 접근을 해서 눌려있던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장점으로는 근육을 보존시켜서 회복이 빠르고 또 예후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내시경을 쓰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야가 매우 좋아서 수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수술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물을 많이 통과시켜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피라든지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감염이 비교적 적은 점 그리고 당연히 수술 부위에 상처가 적은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 받으신 분의 사례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디스크가 그리고 양쪽 뒤에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넓게 펴지고 그 뒤로 특히 이제 뭐 인대나 뭐 이런 신경을 누르던 병변들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뒤에서 누르고 있던 인대를 제거해서 신경이
뒤로 좀 우회하면서도 넓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요약해드리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해부학적인 척추관 중에서 어느 부위라도 또 어떤 원인에서라도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존적 치료도 물론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는 기존의 수술법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척추 협착증에 관한 이제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